예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예, 시큐봉입니다. 예, 오늘은 8월 21일 월요일이고요. 예. 예, 월요일이고요. 예, 잠깐만요. 예, 자, 이제 한밤이 직설 시작합니다. 예, 이 지금 뭐 좌파 세력들이 길길이 날뛰고 있죠. 그래서 뭐 제가 전번에도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들이 지금 거의 뭐 도가 지금 이미 넘은 지가 이미 오래였고, 뭐 국회에서 심지어는 무슨 법을 통과를 해도 절차도 없고 룰도 없죠. 그래서 지난 2020년에 치루어져서 이제 그 부정선거로 이 당선이 되었던 이 좌파 세력들은요, 거의 뭐 아무리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도 철저하게 이제 설득을 하고 또 조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는 게 원칙이죠. 한 가정에서도 그렇죠. 절차를 무시를 해버리고 심지어는 뭐 로펌을 이용을 해서 심지어는 재판을 어리 보면은 어느 사실도 만들어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재산을 빼고 도둑질을 해가서 그렇게 사는 인간들도 제가 몇 번 봤죠. 도둑질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렇죠. 우리가 모든 부분이 왜 법을 만들어 놨습니까? 절차와 합의를 통해서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,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
이 무시를 한다. 그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요, 이 세상에 남아 나는 게 없지요. 그렇지 말하면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그 후회와 해한으로 결국 남죠.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매 순간에 이 뭐 최선을 다하고 이래 잘 살아야 되는지는 저도 오늘 뭐 참 이런 느끼는 바도 있죠.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렇죠. 전작에 참 이 보면은 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이 필요하다는 것은 뒷전이고, 오히려 보면은 자기네들 있어,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에 해왔던 일련의 짓거리를 보면 결국에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, 대다수 이제 국민들이 다 보는 거죠. 꼴토당타 안 하는 이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이나 탈원전, 그리고 마구잡이식 막하파식에 어리 보면은 이 북한에 어리 보면 이 자기 자식들 만나기 위해서 그 돈을 어리 어이없이 퍼붓는 일도 그랬고, 이번에 보면은 그 새만금 그 잼버리도 역시 마찬가지죠. 내용이 이제 뜻이 좀 다르다 뿐이지. 그래서 이제 1171억 원은 그 요소 2조를 받아서 어리 보면 엉뚱한데 결국은 놀러가서 써버린다든가 엉뚱한 짓 하거나, 그것을 어리 보면은 그 잘못이 뻔한데도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1년 반밖에 안 된 점검 보고 그것을 덮어 씌는 자체가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다. 그리고 자기들 말다나 유치를 했다는 문재인이도 참 상식 밖에 그런 소리를 하니 너무나 참 안타깝죠. 남 탓을 하기 전에 역지사지가 한번 되어보는 것도 괜찮죠. 왜 저 사람이 왜 화가 나가지고 어린 나에게 그런 말을 할까? 저도 이제 뭐 이제 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또 있죠.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구독자가 이제 한 900명이 넘다 보니 저의 이제 본 뜻을 모르고 보면은 자꾸 보면은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이제 하는 분들이 좀 있죠. 우리가 이 전체를 큰 틀을 놓고 봐야 되지. 사람이 안 되어서 그 걱정을 해줘도 그것을 무시를 하면요, 그게 짐승마도 못하죠. 하찮은 짐승도 내 품을 떠나니까 그 생각을 하는, 내 품을 떠나니 그 자식을 걱정을 하는데, 잠깐만요. 그래서 때로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또 인내력도 필요하죠. 물론 저도 사는 게 참 절박하죠. 솔직히 말하면 절박한데 그래도
30년 또 기다렸는데 그 몇 해를 또 못 기다리겠습니까? 뭐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대다수 지각이 있는 국민들은 저 같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도 그때 한때는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그래도 참 뭐 탄핵이라고 하도 이제 뭐 갖다 그렇게 막 별스럽게 나사니 정권을 잡으면 그래도 참 낫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당시에 이제 문재인을 이 대통령이라고 치고 이제 당선시키는데 또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도 들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막상 찍고 나니 기대가 크면 실망이었을까? 결국에는 온 나라를 거의 쑥대밭으로 거의 만들었죠.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 뭐 저도 뭐 방송하다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문재인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막 윤석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더라. 그런데 저도 이제 와서 저도 뭐 한때는 뭐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었죠.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 자리가 뭐 그렇게 모이니 당연히 뭐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. 근데 주어진 대로 어차피 저는 뭐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조국 수사를 하면서부터 이제 정권의 비리를 이제 까자 저들이 나왔던 게 여러분들도 다들 아다시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죽이기 위한 온갖 짓거리를 다 했죠. 거기에 이제 추미애가 있었고 그 배후에는 바로 문재인이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 조국 내외는 뭐 입시 비리와 뭐 수많은 비리로 뭐 그냥 이재명급이었죠.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도 물론 마찬가지였고 제가 이 가장 좌파들이 싫어하는 것은 이 거짓말을 그저 어디 보면은 이 밥 먹듯이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요체죠.
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국가가 안 되는 길로 가고 자꾸 보면은 요즘 최근에 그렇죠. 요즘 뭐 묻지마 살인부터 해서 이 며칠 전에는 어느 이제 초등학교 참 이 여교사가 출근길에 또 맨 위치 강의로부터 이 둔기로 맞은 뒤 이 성폭행까지 있었다는 이런 충격적인 말이 있었죠. 우리가 뭐 제가 뭐 같은 이 방송에서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모든 게 그렇죠. 뭐 남녀 간에 뭐 어떻게 저떻게 되든 간에 이 남녀 간에 어떻게 저떻게 되든 간에 그래도 모든 게 그렇죠. 서로가 이 뜻이 맞고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 성단지 억지로 한다고 그게 이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죠.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 인명을 어떻게 해보겠다, 내가 사람을 뭐 몇십 명을 죽여보겠다, 요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갖다 뭐 희한한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은 저는 정신병자라고 보고요. 이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도덕적인 근본이 완전히 무너졌죠.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제일 가까운 예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저는 정치적인 그 폐륜의 극치였다,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죠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최순실과 이 박 전 대통령 간에 지금은 이제 최서원 씨로 바뀌었죠. 그 사람하고 관계는 그냥 우리가 그렇죠. 이 가까운 알고 지낸 지인에 그저 불과할 따름이죠. 그러면 지인이 연설문을 갖다 볼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걸 봤다는 걸로 해서 그렇게 그때 뭐 지랄 발광나 하고 그때 당시에 그랬죠. TV만 틀면은 TV만 틀면은 희한한 짓거리.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이렇게 하지만은 전혀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박 전 대통령을 4월인가 3월 말인가 그랬죠. 이 대선이 끝나고 얼마 안 되어서 이제 대구 달성사저를 방문할 때 참 모든 면에 볼 때도 이 박 전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. 그리고 너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, 이해를 해달라, 뭐 이런 말을 했죠.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김무성과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탄핵 구역질을 했던 그 63명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죠.
그 탄핵을 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는지 또 그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. 우리가 그렇죠.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그 파행은 그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나 이 엄청난 혼란과 이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다가왔습니까? 우리가 한 집에 일도 물론 마찬가지죠. 아무리 내가 살기 싫고 같은 귀찮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과 예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도둑질을 만약에 그렇죠. 도둑질 해간 돈도 내 돈이고 집에 있던 돈도 내 돈이라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. 그게 상식으로 맞는 이치인지. 저는 문재인 정권이 꼭 그렇다 저는 생각합니다. 바람은 바람대로 들어가지고 이 두 번째 남자가 이제 북한이고 첫 번째 남자가 북한이고 두 번째 남자가 중국이고 그렇죠. 그 어리 갖다 그 남자한테 어리 한심을 봐가지고 전작에 자기 밑에 있는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어리 줄고성을 시키고 쪽박을 차도로 만들고 알거지를 만들고 그러면은 그게 애미가 돼 가지고 저는 그렇죠. 미안한 감을 사람이 느껴야 되죠.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보다 못한 그 아들이 결국에는 또 다시 이제 가정 살림을 일받는다 하니까 그 아들을 맞고 나무나물하고 망신을 시키고 그 아들은요 그냥 사는 게 그냥 맨주먹으로 그냥 일난 그런 아들이죠. 그런 아들이 다시 한번 집안 살림을 해보겠다 하니까 오히려 보면은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보면 사람의 애를 먹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이라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그 빌미를 준 이 탄핵 부역 세력 63명은 우리가 용서를 해서는 안 되죠. 결국은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늘 이래 보면 국민들을 바라보고 참 정말 열심히 해 주십사. 이것이 저의 뭐 저를 비롯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요구죠. 안 되니 집에 걱정도 하고 마누라 걱정도 하고 또 나라 걱정도 이렇게 해보게 되죠.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 좌파 정권이 저지른 이 보면은 이 얼토당토하는 이 태양광 역시도 이 지구 온난화를 가져온 이 파괴 주역들이죠. 파괴 주범이고 이 어쩌면 원전이 어떻게 하면은 제일 친환경적이고 이 미래로 봤을 때는 뭐 전기 자동차 같은 것도 결국은 이 원자력이 대신할 수가 있다. 단지 이제 이제 뭐 그런 이제 이 저준위 처리 같은 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또 뭐 이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.
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해봤죠. 그래서 뭐 이 CQ 방송 구독, 추천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자,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 이제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을, 때로는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. 예, 저는 또 내일 또 멋진 모습으로 또 여러분과 또 멋진 소통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구독, 추천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예, 저는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예, 다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들어갑니다.